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셨나요?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일요일이네요. 그리고 6월의 마지막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달에 여러분이 멤버분들이 보내주신 글들을 받아서 한 편 한 편 천천히 읽어봤거든요. 일단 솔직하게 쓴 글일수록 읽는 저도 뭔가 재밌는 걸 넘어서 이런 분들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또 가볍게 읽을 수 없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이게 누군가가 자기 얘기를 꺼내놓는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글들 정말 잘 받았고요. 그리고 이게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내용들을 갈무리하고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기한 내에 끝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어찌 잘 마무리했습니다. 답변 주신 글들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유롭게 가치에 대한 생각을 써주셨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또 어떤 분들은 제가 2, 3주 차에 던진 질문들 각각에 대해 따로따로 답을 주시기도 했어요. 형식이 자유로웠죠. 그래서 그게 그 나름대로 좋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팟캐스트로 구성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좀 애로사항이 있었네요, 솔직히. 그래서 다음 달에는 제가 던지는 4개의 질문 중에 2개를 골라서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운영이나 형식적인 측면은 여기까지만 짚어보고요. 그리고 글들을 다 읽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사람들 진짜 저마다 자기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구나. 같은 단어를 들였는데도 첫 문장이나 첫 문단만 읽어봐도 어디에 마음이 가 있으신지 생각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글로 옮기고 그걸 한데 엮어서 공동 작업물로 만든다는 것이 참 희소하다고도 느꼈어요. 예컨대 어렸을 때 우리가 앨범 속 사진 한 장을 보면은 그 시절의 나를 불러오는 것 같은 그 경험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동 작업물이 어쩌면 2026년 6월에 가치라는 주제 앞에서 각자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엮어서 하나로 하나의 파일로 남긴다는 게 미래의 먼 훗날에는 그런 앨범 속 사진 같은 그 기록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또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구성은 일단은 멤버분들의 글을 한 편씩 차례대로 읽어드리진 않을 거고요. 당연히 제가 읽어보면서 서로 다른 글에서 같은 소재에 대해 서로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한번 엮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관점을 담을 때 누가 쓰신 건지는 밝히지 않을 거고요. 다만 그 글을 쓰신 분은 자기 문장을 알아보실 거고요. 다른 분들은 모르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그래서 멤버분들 사이에 이 가치라는 소재에 대한 교집합을 최대한 찾아봤는데 그 결과 세 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말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써주신 글을 읽어보면서 중간에 인용하면서 제가 원래 본인이 하려고 했던 말이나 전달하려고 했던 의미 맥락을 오롯이 포함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은 양해해 주세요. 네, 편하게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네, 첫 번째 소 이제 구분인데요. 달리기입니다. 그 한 분은 달리기를 자기가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일로 적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좀 의외였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라기보다는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에 가깝다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분은 태생적으로 체구가 큰 편이 아니셔서 평생 운동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러시다가 달리기는 해볼만 해서 규칙적으로 하고 계시다고요. 아무래도 러닝, 달리기 자체가 누구랑 겨루는 운동이 아니라 혼자만의 리듬과 페이스로 달리는 거라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컨디션 관리하시려고도 거기에 그 러닝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달리기라는 소재에 있어서 다른 분께서도 생각을 나눠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달리기라는 행위에 갖고 있는 관점은 또 먼저 말씀드린 분과는 사뭇 달랐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평일 내내 나 아닌 누군가를 채워주고 자기는 비워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일터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이분의 생각이 멋있다고 느껴졌던 게 남을 채워주려면 먼저 내가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텅 빈 채로는 남한테 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말마다 달리면서 비워진 자기를 다시 채운다고 하시네요. 달릴 때는 자기 숨소리를 듣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니까요. 사실 저도 달리기를 비워내는 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오히려 나를 채우는 시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께는 달리기는 자기 상태를 들여다보는 시간인 거죠. 네, 여기서 두 분이 똑같이 달리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분께서는 나만의 페이스로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 느껴졌고요. 또 다른 한 분께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으시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 두 글을 읽고 느낀 거는, 그러니까 두 분의 이 달리기에 대한 글을 읽고 느낀 것은, 가치는 행위 자체에 들어있는 게 아니구나. 그 행위를 개인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이유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가치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고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일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매번 다시 정해진다고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걸 운영하는 측면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은, 두 분은 이 달리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마음속으로만 느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언어로 적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 달리기라는 행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조금 더 또렷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적지 않았다면 그 생각은 두 분 안에서 어쩌면 흐릿한 채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이것도 흥미로웠는데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는 한 분의 일종의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이분께서는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분과 일을 나눠 맡게 된 적이 있으셨대요. 그동안 자기한테만 쏠려 있던 몫을 새로운 분과 나누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뺏기는 것 같은 약간은 옹졸한 마음이 들었다고 스스로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글에 이렇게 적으셨는데, 쓰다 보니까 고해성사를 하게 됐네요 하고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스스로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겉으로는 쿨한 척했지만 나도 결국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남들이랑 별반 다를 거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네, 이분의 글 전체를 읽어 드릴 순 없지만 저는 이 문장이 이번에 받은 글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솔직한 지점이라고도 봤어요. 그 자기 안의 질투를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신 거거든요. 그것도 쓰면서 생각을 나열해 보시면서 인정하시게 되신 것일 수도 있고요. 네, 사실 이런 걸 글로 적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솔직함이 읽으면서도 고맙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글을 쓰신 분께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그게 아시고 계신 것처럼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런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라고도 느껴지고요. 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다른 분도 적어주신 게 있었어요, 마침. 근데 이분은 이걸 내가 감정으로 겪는 대신에
또 다른 이름을 붙여주신 게 있는데 이 행위에 대해서 타인의 욕망에 봉사하는 삶이라고 표현했어요. 굉장히 참신한 표현이죠. 남들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을 나도 되고 싶어진다고.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걸 나도 갖고 싶어진다고요. 그리고 내 기준이 흐릿할수록 이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앞서 그 먼저 말씀드렸던 분은 이런 마음을 직접 겪으면서 인정하셨고요. 이분은 이거를 한 걸음 떨어져서 이런 마음의 흐름을 분석하신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세 번째 분이 등장하는데 이분은 또 완전 다른 관점이었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오히려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로 보셨다고 읽혔어요. AI한테도 제가 절대 안 넘길 일이 뭐냐는 질문에 적으신 내용인데 엄마 아빠의 자랑으로 살아내는 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언젠가 버려야 할 미숙함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지킬 가치로 받아들이신 거죠. 저는 이게 꽤나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이 소재에서도 세 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겪으면서 인정한 분이 있으셨고요. 한 걸음 떨어져서 분석한 분, 그리고 그 마음 자체를 나의 가치 중 하나로 여기는 분. 결국 이분들이 마음은 다 똑같이 인정받고 싶다인데 그 마음을 바라보는 거리, 관점이 세 분 다 다르죠. 그리고 저도 여기서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가 보통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언젠가 넘어서야 할 미숙함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어른이 되면 남 눈치 안 보게 된다고요. 점점.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오히려 계속 인정받고 싶고 남 눈치도 보게 되는 것이 타인으로부터 내 존재를 인정받아야 내 가치를 느낄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거리를 조절하고 나만의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내 가치관이 정말 내 거냐 하는 질문에 대한 멤버분들의 글을 엮어보았습니다. 일단 어떤 한 분께서 아주 유명한 오래된 문장 하나로 이 글을 시작하셨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셨어요. 생각할 수 있어야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다고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라면 옳고 그름도 알 수가 없고 가치라는 건 이때 길가에 난 잡초만도 못하게 된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가치란 그저 생각 그 자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철학적이죠. 여기까지 보면 가치라는 게 분명히 그러니까 가치관이라는 게 분명히 내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어쩌면 정말 단단한 출발점인 거죠, 사유에. 근데 이분은 같은 글에서 곧장 정반대의 결론으로도 넘어가요. 태어난 곳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집안 분위기가 다르고 그 위에서 받는 교육이 먹는 음식이 입는 옷이 보는 풍경이 만나는 사람이 읽는 책이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 당연히 생각하는 것도 개개인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찮게 여기는 게 사람들마다 다르게 되는 거고요. 그게 모여서 뭉쳐지면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겠냐고요. 여기서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처음에 가치는 곧 내 생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글 안에서 몇 줄 후에는 결국 그 생각조차 결국 내가 태어난 환경이 만들어준 거다라는 문장으로 뒤집으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편의 글 안에서 두 가지 측면을 다뤘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 가치관이라는 게 그 출발점을 어디다 세워야 할지부터 참 애매하다라는 걸 저도 느꼈어요. 그리고 이분이 도달한 결론에 또 다른 멤버분께서 거의 똑같은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이분께서도 곰곰이 따라가다가 이렇게 적으셨거든요. 내 가치관이라는 게 애초에 나한테서 시작된 게 있긴 했나? 하고요. 내 본래의 것이라고 믿었던 것도 결국 내 게 아니구나 하고 말씀 주셨어요. 사실 그쵸. 내 생각이 정말 내 게 맞나?
여기까지 의심해서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는 이 생각 방식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답이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근원적인 기준들을 파고들고 건드리면 괜히 불안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두 분이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묘한 위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두 분도 그렇고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는 저도 있고 이게 비단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정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적어주신 분도 있었어요. 이분은 약간 테토이신 것 같은데 아주 확고하게 답을 하셨습니다. 내 가치관의 출처는 전혀 상관이 없다. 누가 영향을 줬든 사회가 만들었든 내가 이건 내 거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완전히 내 거다. 네, 굉장히 단호한 문장들을 써주셨어요.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거라도 내가 받아서 내 기준으로 삼았으면 이미 내 가치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가진다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게 어떤 경로고 어떤 방식이든 내가 받아들이면 끝나는 일이라고 인정하는 분이셨어요. 네, 굉장히 이 글을 보니까 저도 심플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어떤 분께서는 내 가치관의 출처를 따져보고 결국 나는 만들어진 존재인가 라는 결론에 닿으셨고요. 마지막에 그 테토 같은 분께서는 출처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내가 선택하면 그건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런 좀 상반된 관점도 있었고요. 이 밖에도 가치에 대한 다른 멤버분들의 글들도 이 소재에서 같이 한번 엮어볼게요. 또 다른 분께서는 일기라는 형태가 본인한테는 맞지 않아서 노션에다가 자기 생각을 기록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이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긴 했는데 제가 또 기억에 남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영화 평론가 이동진님의 말과 자기 생각을 좀 나란히 적어보고 가치관을 좀 빚어가시는 그 과정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이 비유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도 어쩌면 지금까지 막연히 해오던 내 생각을 남기는 그 작업에 이름을 하나 붙이셨더라고요. 빌려온 생각들을 내 가치관으로 만드는 과정. 이렇게요. 유독 저는 이 문장이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물론 제가 너무 제 좋은 쪽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께서는 가치에 대한 본인의 관점을 나눠주시면서 과거의 일화를 공유해 주셨어요. 이분은 과거에 지방의 어느 도시로 6개월 동안 매주 내려가서 한 사람을 보살피고 그 사람의 곁을 지킨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깨달으신 게 물론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분께서는 그 가치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가치 있다고 여기던 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확인한 것에 가까웠어요. 머리로만 알던 거를 직접 해보고 나서야 아,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이거구나 확인하신 거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비효율적이고 손해라고 여겨질지라도 행동을 함으로써 본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쌓아 오신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섹션 세 번째 섹션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생각이 곧 가치라고 말씀하셨다가 결국 그 생각도 환경이 만든 거라고 이렇게 결론 지으셨고요. 이를 통해 저는 나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내 생각 자체일 수도 있지만 그 생각 자체가 환경의 부산물일 수도 있다라는 복잡성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노트에 적으시면서 그러니까 노션에 적으시면서 빌려온 생각들을 내 가치관으로 만들기 하신다는 분이 있었고요. 또 6개월 동안 지방으로 내려가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행동을 하며 가치를 확인한 분도 있었죠. 네, 여기서 되게 다양한 행동이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각자가 어떠한 형태로든 자기가 한번 직접 다룬 순간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게 어떤 방식으로 정립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생각이 곧 가치라고 여기든 나의 가치가 환경이든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려온 걸 그러니까 타인의 생각을 빌려온 걸 내 언어로 적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치관을 갖는다라는 것은 한 번의 선언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반복되는 선택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계속 가변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계속 그 사이에서 나는 선택을 해가야 되는 거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멤버분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느 한 분도 대놓고 말씀하진 않았는데 어, 이분의 생각과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맞닿아 있었어요. 거의 모든 분이 사실은 내 가치가 뭔지를 정할 때 비슷한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AI가 대신 못하는 것, 혹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 절대 복제가 안 되는 나만의 오리지널리티, 뭐 이런 것들이죠. 희소성, 얼마나 희소하냐 나의 가치가, 이게 우리가 지금 스스로의 가치를 매기는 방식이죠. 네, 보통 이 모든 이 관점이 그 시장 논리랑 같죠. 드물수록 비싸고 흔해지면 값이 싸지니까요. 그래서 AI가 뭐든 잘하게 될수록 우리가 불안해지는 거죠. 내 희소 가치가 깎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다른 분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분은 이렇게 쓰셨거든요. 진짜 가치는 손해를 감수하는 순간에 드러난다. 시간과 에너지, 돈, 기회를 포기하면서도 끝내 그걸 고르는 것.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희소하고 듬으로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고 골랐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공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비슷한 관점으로 다른 분께서도 효율이 점점 중요해지는 세상에서 굳이 비효율적인 일을 하는 게 나를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손해와 비효율 두 분이 같은 기준을 가리키고 계신다고도 느껴졌어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달에 제가 드린 질문 중에 AI가 더 잘하면 손 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어쩌면 여러분을 희소성이라는 기준 쪽으로 몰고 간 거기도 하거든요. 제가 효율의 언어로 이 질문을 구성한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거로 물으면은 질문의 방식이 효율로 답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 다른 분들의 생각처럼 손해라는 기준을 들면 이 질문 자체가 통째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AI가 아무리 잘해도 손해를 감수하고 한 선택은 AI가 대신해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대체할 수 있다는 건 결국 효율을 따지는 일인데 손해는 처음부터 효율을 거부하고 시작한 선택이니까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시장 논리는 희소한 것에 값을 매기죠. 근데 지금 인간은 손해, 비효율의 값을 매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다른 거죠. 누가 나를 위해 무엇을 포기했나? 우리는 보통 그걸로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를 판단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랑도 일맥상통한다고 느껴졌습니다. 네. 그리고 매달 이렇게 각자만의 언어로 글을 써보는 게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멤버분들께 부탁드리는 건 사실 글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량을 채우라고 하는 거거나 잘 쓰라고 하는 게 아니죠. 제가 부탁드리는 건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생각을 자기 언어로 옮겨보는 그 과정 자체인 거죠. 글은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서 이 프로그램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죠. 왜 그 과정이 중요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나눈 게 어쩌면 전부 그 증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이라는 건 머릿속에 있을 때는 흐릿해요. 다 안다고 느끼지만 근데 막상 내 언어로 옮기고 나면 자꾸 막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막히는 과정을 통과해야 흐릿하던 게 또렷해지고요.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남과 구별되는 게 생긴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소재, 똑같은 단어를 드렸는데요. 이 글들이 다양한 갈래로 나눠지고 관점이 전시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갈라진 갈래 안에서 그 행위를 계속 지속하다 보면 본인만의 고유성이 생긴다고 봐요. 저는 고유성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선언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선언은 환경이 변하면 연약하게 무너질 때도 있어요. 환경이라는 게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근데 고유성은 선언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언어로 옮겨보는 그 과정에서 그제야 드러난다고 봐요. 오늘 멤버분들의 각자의 글에서 느껴졌던 것처럼.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한다, 그걸 내 언어로 옮긴다. 그러면 흐릿하던 게 또렷해지고 내 것이 된다. 그리고 그 또렷해지는 과정에서 나만의 고유함이 드러난다. 그리고 저는 이게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연역적으로 누구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직접 생각하고 자기 언어로 옮겨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귀납적으로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 달에 글을 못 쓰신 분도 있으세요. 네, 바쁘셔서. 다음 달에도 하시게 되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질문 제가 몇 개 던지는 것에 한 두어 개 골라서 적어보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분량이 아닙니다. 잘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생각해봤다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좀 몇십 분 동안 최대한 엮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공동 작업물이라는 게 거창하게 시작하긴 했는데 참 쉽지는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기도 해서 이거를 앞으로 점점 더 재밌고 유익한 방향으로 다듬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길도 같이 보이네요. 네. 그리고 6월은 우선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7월은 이제 시간에 대한 것이 시작됩니다. 네, 6월 한 달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또 메일로 추가로 안내 드릴 내용이 있어서 그럼 메일 본문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 몇 번 읽어봤는데 이게 정말 녹음해서 다 넣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런 운영 방식은 제가 또 고민하면서 다듬어 가볼게요. 감사합니다.